생애 첫 해외여행, 그리고 인천공항의 충격다. 여러분,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정말 공항인가요? 마치 천국 같아요. 이 말은 78세 캄보디아 시골 마을의 은퇴교사 썸피제스 씨가 인천국제공항 청사에서 내뱉은 첫 감탄사였습니다. 폴포트 시대의 지옥을 경험하고 월 10만 원도 안 되는 수입으로 손주들을 가르쳐 온 12명의 퇴직 교사들이 생애 첫 해외여행 중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려 한국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전으로 가족을 잃고 학교가 불탔음에도 꿋꿋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온 이 캄보디아 시골 교사들이 한국에서의 48시간 동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목격한 이 풍요로움을 마을 아이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75세의 전직 교장차이 소피아 크웨이 소피크 씨의 이 발언은 캄보디아 교육부를 뒤흔들었고 현지 언론의 연일 보도로 대대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월 수입 10만 원도 안 되는 시골 교사들의 마음을 움직인 48시간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여정 내내 동행했던 현지 한국어 학교 통역관 최지만 씨의 증언을 통해 이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지 8년 된 지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10월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12명의 은퇴 교사들이 난생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이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엠립 외곽의 프라삿 마을에서 50년간 교사로 봉직했던 솜피셋 선생님의 손자 솜란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솜란은 피셋 선생님의 손에서 자라 장학금을 받고 캐나다 대학을 졸업한 후 현지에서 직장을 잡았습니다. 피셋 선생님은 내가 78세라 오래 살지 못할지도 모른다. 손자의 결혼식만이라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여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왕복 항공권 비용 100만 원은 월 수입 10만 원 미만인 퇴직 교사들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퇴직 교사 동료들이 나섰습니다. 피셋 선생님 혼자 가시면 외로우실 거예요. 저희도 같이 갑시다. 75세의 전직 교장 차이 소피아 씨, 70세의 찬다라 선생님, 69세의 소파 선생님 등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12명의 선생님들이 평생 모은 돈을 털어 생애 첫 해외여행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통역관으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시골을 한 번도 벗어나 본 적 없는 고령의 선생님들에게 캐나다 직항은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최소한 한국을 경유하며 바깥 세상에 천천히 적응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직항이 더 저렴했기에 그들은 최종적으로 태국을 경유하여 캐나다로 가는 항공편을 택했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그들은 프놈펜 공항을 출발했습니다. 원래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환승할 예정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는 것이라 모두 긴장하셨습니다. 피셋 선생님은 하늘에서 죽더라도 손자를 볼 수 있다면 여한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콕행 항공편은 순조로웠습니다. 찬다라 선생님은 창밖 구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간 교사를 하면서 구름 위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방콕 공항에 도착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비상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태국 국내에서 정치적 소요가 발생하여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모든 국제선 항공편이 전면 중단되고 공항이 봉쇄된 것입니다. 우리는 공항에 갇혔고 선생님들은 극도로 동요했습니다. 소파 선생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건가요? 폴포트 시대의 기억이 되살아난 듯했습니다. 우리가 공항 직원에게 문의하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탈출 경로는 한국을 경유하여 캐나다로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 선생님들은 한국에 대해 경제적으로 발전했지만 다소 낯선 나라 정도로만 막연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우리는 인천국제공항행 비상 항공편에 탑승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피셋 선생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지만 씨, 우리가 무사할까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줄까요? 솔직히 저 역시 불안했습니다. 언어 장벽은 물론 장시간 비행이 고령의 선생님들에게는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밤 11시, 우리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 문이 열리는 그 순간 선생님들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이후 효도 문화가 만든 기적의 공항. 선생님들은 비행기 탑승교의 청결함과 받기에 먼저 충격을 받았습니다. 캄보디아 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청사로 들어서자 피셋 선생님이 첫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정말 공항입니까? 마치 천국 같아요. 바닥은 윤이 낮고 천장은 높았으며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프놈펜 공항의 낡은 시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길에 첫 감동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공항 직원이 휠체어가 필요한 고령 승객들을 보자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자발적으로 휠체어를 밀고 왔습니다. 78세 피셋 선생님과 76세 모니사레 선생님이 휠체어를 이용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원들이 우리의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즉시 캄보디아어를 구사하는 통역관을 수배해 주었습니다. 15분 후 NGO 활동 경력이 있는 캄보디아어 통역 가능 한국 여성이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눈을 크게 뜨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캄보디아어를 할 줄 안다고요? 수속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습니다. 비상 상황에서의 입국이었음에도 모든 직원들이 친절하게 서류 작성부터 숙소 안내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정부 업무를 보려면 하루 종일 걸리는 것이 예사인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30분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숙소 배정이었습니다. 공항 측에서는 선생님들의 고령을 고려하여 인천 근처의 온돌 바닥 난방 시스템이 완비된 호텔을 소개해 주었고 호텔까지 무료 셔틀버스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찬다라 선생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도 아닌데 왜 이토록 친절하게 대해주는 걸까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1시가 넘었지만 프런트 직원은 웃는 얼굴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고령의 선생님들을 배려하여 엘리베이터 근처 저층 객실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방으로 안내받는 도중 피셋 선생님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복도에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한 청결 상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지만 씨, 이 건물이 새로 지은 것입니까? 사실 이 호텔은 20년이 된 곳이었지만 관리가 완벽하여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건물이 몇 년만 지나도 낡아 보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방에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욕실에는 비데 스마트 변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용법을 설명해 드리자 소파 선생님이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것이 있다니 엉덩이까지 신경 써주는 나라군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식당에서 벌어진 일은 선생님들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뷔페식 아침 식사에는 다양한 음식이 있었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고령자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직원들은 무거운 접시를 옮기는 것을 자발적으로 도와주었고 자리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차에 소피아 선생님은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지만 씨, 우리 캄보디아 사람들은 효도를 우리의 문화라고 생각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군요. 그들은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노인을 귀하게 여깁니다. 3부 케이트즈 질서 속에 숨겨진 시민의식. 아침 식사 후 우리는 RX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난생 처음 KTX를 타보는 것이었습니다.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릴 때 그들은 한국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버스가 오면 모두가 서로 밀치며 먼저 타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열차가 도착했을 때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차하는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후에야 승차하는 사람들이 들어섰습니다. 이처럼 당연해 보이는 예의가 선생님들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피셋 선생님은 정말 규율이 엄격하군요. 마치 군대 같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명령하지 않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RX 객실 안에서도 감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좌석은 편안했고 실내는 조용했습니다. 모니사레 선생님은 창밖으로 펼쳐진 넓은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논밭이 이렇게나 가지런하다니. 캄보디아 논과는 완전히 다르군요. 실제로 한국의 농지 구획은 정비되어 있고 심지어 포장된 도로까지 깔려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그 거대한 규모의 선생님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찬다라 선생님은 여기 이렇게 크다니 마치 하나의 도시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역은 상업시설까지 포함된 거대한 복합시설이었지만 안내 표지판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서울 지하철로 환승할 때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앞을 가던 젊은 한국 남성이 제가 피셋 선생님의 휠체어를 밀고 있는 것을 보더니 자연스럽게 에스컬레이터 아래에서 기다려 주었고 우리가 안전하게 휠체어를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지하철 객실 안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장면을 만났습니다. 고령의 선생님들이 승차하자 몇몇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것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미소를 띠고 양보했습니다. 소파 선생님은 자리에 앉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은 행동으로 보여주는군요. 명동으로 이동하여 지상으로 나왔을 때 선생님들은 압도적인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층 건물들의 규모 외에도 밤인데도 대낮처럼 밝은 도시에 놀랐습니다. 피셋 선생님은 왜 이렇게 밝습니까? 축제를 하는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평일 밤이었지만 네온사인과 가로등이 도시를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숙소인 비즈니스 호텔에 체크인할 때도 프런트 직원의 태도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고령의 손님임을 고려하여 엘리베이터와 가까운 방을 배정해 주었고 몸 상태에 따라 아침 식사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차이 소피아 선생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가족처럼 걱정해 주는 것 같아요. 이토록 친절한 나라가 있다니. 사부, K의 메디컬의 기적, 보장받는 안전.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76세 모니사렛 선생님이 아침 식사 중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신 것입니다. 평소 심장질환이 있었지만 낯선 여행의 피로가 누적되어 발병한 듯했습니다. 호텔 직원은 즉시 119에 전화했고 놀랍게도 4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구급차를 부르면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것이 예사입니다. 게다가 구급차 안에는 각종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어 이동 중에도 선생님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의 대처도 훌륭했습니다. 고령의 외국인 환자에게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대처했습니다. 한 대원은 간단한 영어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제가 통역관으로 동승하는 것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 혹은 아산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접수부터 치료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습니다. 병원에는 외국인 환자 전용 창구가 있었고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대기 시간을 최소화했고 심전도, 혈액 검사, 엑스선 등 검사가 1시간 안에 완료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검사 결과였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고 여행 피로로 인한 일시적인 심장 박동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 하루 저녁 입원 관찰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모니사렛 선생님은 손자의 결혼식에 늦을까 걱정했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캐나다 병원으로 전송하고 안전하게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약국에서의 대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약사는 선생님이 캄보디아에서 복용하던 약과의 배합 금기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영어와 캄보디아어로 쓰인 복약 지도서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게다가 캐나다 체류 중 약이 떨어질 경우 대처 방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계산을 할 때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이 정도 검사와 치료를 받으면 월수입 몇 배의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구된 금액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해서 부당한 비용을 청구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을 때 다른 선생님들이 감동을 표했습니다. 찬다라 선생님은 이토록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누리는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피셋 선생님은 캄보디아에서는 돈이 없으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데 여기서는 우리 같은 외국인까지 가족처럼 대해주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후, 배움의 열정과 캄보디아의 희망. 오후, 우리는 서울 시내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놀란 것은 도로의 청결함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쓰레기 하나 없는 거리를 보며 방금 청소부가 다녀간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시민들이 어려서부터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문화가 몸에 배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자 모두 깊이 공감했습니다. 편의점에 들렀을 때의 경험도 잊을 수 없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있을 것은 다 있는 편의점은 선생님들에게 마치 마법의 장소 같았습니다. 특히요 TM 출금, 공과금 납부, 택배 수령까지 모든 것이 가능한 점에 놀랐습니다. 소파 선생님은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은행과 우체국이 다 있다니.
이렇게 편리한 가게가 있다니 점원들의 태도 역시 훌륭했습니다. 고령의 외국인인 우리를 보고도 싫은 기색 없이 친절하게 상품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따뜻한 도시락을 데워주는 서비스도 선생님들에게는 신선했습니다. 저녁에는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몸이 허해진 모니사렛 선생님과 고령의 선생님들에게는 최고의 보양식이었습니다. 주인장은 고령 손님들을 위해 특별히 부드럽게 조리한 삼계탕을 내놓았고 선생님들의 입맛에 잘 맞았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주인장이 서툰 영어로 우리와 소통하려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날은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경주의 불국사를 방문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불교 사찰의 아름다움에 감동했습니다. 캄보디아도 불교 국가지만 앙코르와트를 제외하고는 이토록 아름답게 보존된 사찰이 많지 않습니다. 참배 예절을 배우며 피셋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같은 불교지만 한국 사람들의 신앙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사찰이 이토록 아름답게 보존되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후에는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특별히 참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교실의 청결함, 완벽한 시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예의 바른 모습에 은퇴 교사들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수업을 참관하던 찬달아 선생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마을 학교는 책상과 의자도 충분하지 않은데 이곳 아이들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구나. 교사로서 부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다. 아이들과의 교류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캄보디아어로 인사말을 가르쳐 주었고 아이들은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아이들이 종이접기로 만든 책갈피를 선생님들에게 선물했을 때 선생님들은 그것을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6부 캄보디아 마을을 바꾼 48시간의 약속. 넷째 날 아침 마침내 캐나다로 출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행 버스 안에서 선생님들은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피셋 선생님은 이 4일 동안 보고 느낀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 사회제도의 탁월함,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타인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차이 소피아 선생님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마을 아이들에게 전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벌어진 마지막 일은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탑승구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인천국제공항 직원들이 찾아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국은 즐거우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선생님들은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모니사렛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78세로 인생의 종착점에 다다랐지만 이 나이에 이토록 아름다운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선생님들은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누구에게 흔드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 사람들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손자의 결혼식을 마친 후 선생님들은 예정대로 캄보디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벌어진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프놈펜 공항에 도착했을 때 현지 언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체험한 캄보디아 시골 교사들의 소감을 취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피셋 선생님의 발언은 전국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나라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술적으로 발전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날 캄보디아 주요 신문 프놈펜 포스트 일면의 시골 교사들이 발견한 한국인의 마음의 풍요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는 선생님들의 경험을 상세히 소개하며 진정한 풍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반향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캄보디아 교육부가 저희에게 연락하여 선생님들의 경험을 전국 교사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후 프놈펜에서 열린 교육 콘퍼런스에서 피셋 선생님은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에서 선생님은 우리는 줄곧 부유함이 돈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에서 본 풍요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 시스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타인을 존중하는 문화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풍요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연설을 들은 젊은 교사들은 깊이 감동했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국과 같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선생님들은 답했습니다.
일단 우리 어른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공감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 연설이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된 후 전국에서 반향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보고 싶다고 했고 여행사에는 한국 여행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프라삿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들은 귀국 후 마을 젊은이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들려주었고 마을을 바꾸고 싶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마을 청결 운동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깨끗한 도시를 목표로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고령자 배려였습니다. 마을 회관의 벤치를 늘리고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경사로를 만들었습니다. 학교도 변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이야기에 감동한 마을 목수가 자발적으로 교실을 수리해 주었고 외지에 나가 일하던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 새 책상과 의자를 사보냈습니다. 6개월 후 제가 다시 마을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변화를 보았습니다. 마을 길은 포장되었고 가로등이 설치되었으며 학교에는 도서관이 생겨 아이들이 집중해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피셋 선생님은 제게 말했습니다. 지만 씨, 우리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더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마을의 공감 헌장이 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노인 존중, 아동 사랑, 곤란한 사람 돕기, 환경보호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년 후 프라삿 마을은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모범 마을로 공식 표창을 받았습니다. 프라삿 마을의 변화가 주목받으면서 다른 마을들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피셋 선생님은 이제 79세인데도 여전히 건강하시고 증손자의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해외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이번에도 한국을 경유할 계획이며 한국의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매년 수십 명의 캄보디아 사람들을 한국으로 인솔하고 있으며 그들 대부분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 역시 선생님들처럼 한국에서 깊은 감동을 체험하고 귀국합니다. 78세 고령에 처음 해외로 나섰던 시골 교사들의 48시간 경험이 한 마을을 바꾸고 나아가 한 나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평소처럼 친절했고 사회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바꿀 만큼의 경험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외국인 친구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특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캄보디아 시골 교사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은 진정한 국제 친선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공감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2명의 캄보디아 은퇴 교사들의 인생을 바꾼 한국 48시간 여행 어떠셨나요? 이야기 속 주인공들을 응원하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